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퍼지면서 PCR 검사를 받고 조바심 속 기다림을 경험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 PCR 검사를 받은 시민들에게 검사 결과가 뒤바뀌어 발송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혼란을 겪어야만 했는데요. 특히 대학병원 수술 일정을 급하게 변경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건소 측은 직원의 실수로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9시 20분쯤 이모 씨가 광산구 보건소로부터 받은 문자입니다.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자택에서 대기하라는 겁니다. 당일 리 씨는 병원에서 수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양성이라는 결과로 수술 일정을 다음 달로 미룬 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40분 뒤 보건소로부터 황당한 문자가 다시 왔습니다. PCR 검사 결과 음성이라는 겁니다. 너무 황당했죠. 이미 수술 절차를 받고 있는데 양성이라고 뜨니까 증상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제 광산구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시민은 490여 명. 이 가운데 80명에게 검사 결과가 음성 양성으로 뒤바뀌어 발송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산구는 직원이 문자를 잘못 보낸 것이라며 단순한 해프닝 정도로 대응하는 분위기입니다. 그 직원들 교육 한 번 더 시키고요. 매번 할 때마다 이게 또 그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경험이니까. PCR 결과만 기다리고 있던 검사자들은 납득하기 힘든 보건소의 해명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큰 수술을 앞두고 코로나 양성 판정 때문에 혼란이 빚어졌을 경우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받을 수도 있는 일, 검사 결과를 잘못 통보받은 시민의 숫자조차 오락가락한 상황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올해 상반기 입주 예정이었던 오피스텔이 기한을 넘긴 채 공사가 끝나질 않고 있습니다. 내 집에 들어가길 애타게 기다렸던 입주 예정자들의 고민만 깊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혼인신고를 마친 한 부부는 신혼집으로 사용하기 위해 1억 8천만 원의 전세금을 주고 오피스텔 한 채를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오피스텔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4월 예정이었던 입주 일자가 석 달째 미뤄지고 있습니다. 부부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매달 월세로 50만 원을 지출하면서 불안한 생활을 이어나가는 것뿐입니다. 나가지도 않을 돈은 계속 나가고 있고 속만 상하고, 그리고 가구 사는 것도 지금은 계속 임대료를 줘가지고 보관료를 계속 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 오피스텔은 당초 지난 4월 입주 예정이었지만 아직도 외부 곳곳에서는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총 400여 세대의 다른 입주 예정자들도 기다림에 지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라도 계약 해지를 하고 싶어 시행사에 문의해봤지만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입주자의 입주가 3개월 늦어지면 시행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지만 시행사의 문제로 입주가 늦어지면 뚜렷한 대책은 없습니다. 필요한 서류 알려주면 다 가져가겠다라고 하고 회사에 양해 구하고 그 자리에서 나가서 갔더니 해지해줄 수가 없대요. 없는 일이래요. 더 큰 문제는 시행사가 임차인의 보호 규정을 담은 표준 임대차 계약서도 안 썼다는 겁니다. 원래대로라면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법무부와 국토부에서 명시한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급히도 불가하려고 사전 통지까지 해둔 상태거든요. 시행사는 다음 달 말까지는 입주가 가능하도록 공사를 빠르게 마치겠다면서 표준 임대차 계약서는 미처 살피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작성 안 할 건 아니고요. 저희도 관계 기관에서 저희 관계구청에서도 지금 확인해서 저희가 따로 잔금 지급 시에는 저희가 이미 작성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게 의무거든요. 기약 없이 오피스텔 입주가 늦어지면서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등 예정된 일정이 있는 입주자들의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지역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시험지 유출 사건의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수사 결과가 나오면서 재시험 여부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등의 후속 조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고등학생이 내신 시험이 끝날 때마다 잘게 찢어버린 수상한 쪽지. 이 쪽지를 단서로 들통난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해당 학생과 동급생은 학교 외벽 창문을 통해 총 15차례에 걸쳐 교무실에 잠입했습니다.
선생님들의 노트북 컴퓨터에서 백신 프로그램을 삭제했고 원격 해킹 프로그램이며 화면 자동 캡처 프로그램 등을 동원해 시험지를 빼돌렸습니다. 이렇게 중간고사에서 7과목, 기말고사에서 9과목을 유출한 두 학생이 오늘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전체적인 문자 메시지라든지 포렌식한 결과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공범이 있다는 정황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매듭지으면서 각종 후속 조치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학교 측은 재시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결론을 낼지는 빠르면 다음 주쯤 가닥이 잡힐 전망입니다. 수사 결과가 나온 당일 이 학교는 우선 1차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후엔 학생들에 대한 징계 수준도 정할 방침입니다. 광주시 교육청 감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수사에서 학생들이 시험지를 유출한 경위가 속속들이 밝혀졌다면 교육청 감사는 시험지 보안이 왜 그렇게 허술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 또 현장 나가서 저희들이 볼 수 있는 부분들도 감사 차원에서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시험지 유출의 여파가 길어지지 않도록 향후 대응도 신속히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다연입니다. 중학생이 또래 친구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유포하고 금품을 빼앗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 5월 광주 광산구 한 중학교에 다니는 친구의 옷을 벗겨 신체를 불법 촬영한 뒤 유포하고 협박 메시지를 수시로 보내 30여만 원을 빼앗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10대 중학생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관련 학생과 부모 등을 불러 신체를 촬영한 것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테너 안드레아 보첼리의 콘서트에 목포 출신의 조각가 박은선 씨의 조형물이 등장했습니다. 유럽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박은선 씨의 조각 작품을 몇 년 뒤 신안에서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김진선 기자가 소개합니다. 이탈리아가 낳은 세계적 테너 안드레아 보첼리. 보첼리의 고향인 토스카나의 작은 마을에서 1년에 단 하루 볼 수 있는 특별한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17년째 이어져 온 이 공연은 해마다 저명한 예술가들의 조형물로 무대를 꾸미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올해도 세계 각국에서 2만여 명의 팬이 몰려든 가운데 무대에 우뚝 솟은 대형 조형물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목포 출신 조각가 박은선 씨의 무한기둥이라는 작품으로 보첼리의 무대에 한국은 물론 아시아 작가가 초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del potenziale della scultura con le luci immaginarie, con le luci fantastiche che rispecchiavano la musica e l'atmosfera che c'era attorno. 보첼리의 요청으로 무대를 꾸미게 된 박은선 작가는 유럽이 인정하는 조각가가 된 지 오래입니다. 미켈란젤로 등이 작업터로 삼았던 조각의 성지 피에트라 산타시의 입구는 물론 도시 곳곳에서 박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작품이 놓인다라는 거는 굉장히 작가들한테 영광스러운 곳이잖아요. 그게 이제 올해 제 작품이 선정이 돼서 여기다 설치됐는데 아주 의외로 반응도 좋고. 스위스 출신의 건축거장 마리오 보타와 함께 신안 자은도에서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박은선 작가. 박 작가의 조각과 이를 활용한 마리오 보타의 설계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인피니또 미술관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건축과 조각 거장들의 만남으로 시작부터 화제를 모은 신안 인피니또 미술관은 오는 2025년 완공됩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위한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 명령을 결정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외교부가 제출한 의견서 열람이 허용됐습니다.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은 외교부가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을 대법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며 소송 대리인이 다음 주쯤 내용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오는 19일까지로 예정된 심리 불속행 기각을 결정하면 전범기업 자산에 대한 현금화 절차가 시작됩니다. 한빛원전 3호기가 계획 예방 정비를 마치고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는 오늘 한빛 3호기의 증기 발생기, 전력 설비 등의 교체를 마치고 계획 예방 정비에 들어간 지 140여일 발전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재가동을 두고 논란인 한빛 4호기의 구조 건전성 평가 결과에 대한 영광 군민보고회가 열린 가운데 안전성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반발이 제기됐습니다. 국가기관과 광역자치단체가 농업용 저수지 안전진단 결과 공개 여부를 놓고 엇갈린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관리 중인 전남의 2,300여 개 농업용 저수지를 비롯한 양수장, 배수장 등의 안전진단 결과를 농어촌 알림이를 통해 상시 공개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라남도는 안전관리자 개인정보를 이유로 홈페이지 등에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